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해서 예. 이게 드디어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자 신문에서부터 네. 지금 이제 점점 난리가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처음에는 저 끝에 조그만 그 거품처럼 보였지만 이게 지금 거의 뭐 수십 미터의 이 파도가 돼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일파 만파 백만파로 지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예. 그 이제 전체적으로 큰 숲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지금 이게 뭐 몇 년 됐습니까? 벌써 한 4, 5년쯤 끌어오고 있는 건데 대장동 사건 이른바 그 유명한 대장동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피고가 있고 검찰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피고는 대장동 일당 5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원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도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 이런저런 이유로 분리 기소가 돼 있어서 네. 지금은 유동규 씨가 제일 윗에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의 5명에 대한 재판이 지난 10월 말에 나왔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심 결과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 피고인이 피고인이. 일단 7명을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성남시의 이재명과 정진상. 그걸 이제 1심 판결문 이번 나온 판결문은 성남시 수뇌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이 예. 있고 그건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재판은 정지 상태, 정진상 재판은 진행 중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고 나머지 이제 대장동 일당 5명 그게 예. 이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영학 정영학, 정민용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5명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있고 예. 이게 이제 피고인들 아닙니까? 예. 그 이쪽은 검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1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예. 검찰도 항소를 하고 그렇죠. 피고인들도 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제2차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예. 검찰이 예. 항소를 포기해 버렸어요. 항소를 안 해버렸어요. 예, 항소를 안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는 재판은 오로지 피고인들만 유리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피고인들 지금 말씀하셨던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 5명은 이번 1심 판결문에서 받은 그 형량을 딱 위에 두고 이거 이상 넘어갈 위험은 노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거기서 깎는 게임만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소위 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은 1심 판결문 이상 더 불이익은 받을 수 없어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로지 깎는 일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네, 조금 시청자 잠깐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68조에 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법 조문에 가로 열고 닫고 딱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중한 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예.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1심 원심 재판보다 형량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그날 김호길 선배가 하루 그 여기 안 나오신 날 제가 양은경 법조전문 네. 기자하고도 그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재판중지법을 막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네.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친명파들이 정청래한테 너 왜 눈치 없이 재판중지법을 해? 그랬을 때만 해도 합리적으로 이 재판중지 같은 건 안 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보는 관측이 있었지만 네. 그때 제가 여기서 되게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야, 재판을 중지하는 정도를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들 다 재판을 다 취소시킬 생각이야 우리는. 원천적 무효화. 그렇죠. 예. 그게 이를테면 공소 취하가 될지 검찰의 공소 취하가 될지 아니면 뭐 법원에서의 공소 기각이 될지 하여튼 이 재판이 면소 판결이 될지. 연속 판결이 될지 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뭐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청래 당신은 왜 쓸데없이 재판만 임기 중에 정지하는 이런 이상한 법을 해? 그렇지. 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모양새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지가 아니라 종료를 원해. 종류를 원해.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도 정청래 대표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쪽과 히든카드는 갖고 있어야지. 재판은 정지시켜줘. 음. 대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쯤 나한테 잘 안 보이면 그치. 다시 쓱 카드를 꺼낼 수도 그치. 있어. 그렇게 두 진영이 지금 대립하는 거다라고 제가 당시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예측과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 예측이 좀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동안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그 정부에서는 아마 김 선배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정치 검찰의 왜곡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털어내려고 할 것이다. 목표는 하나예요. 이걸 다 털어내는 거. 그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대장동도 이런 모양새가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대장동에서도 대통령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덜어낸다. 그 일환으로 항소 포기란 겁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이 비유가 딱 일요일 아침에 이 뉴스 듣자마자 생각이 난 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한일전 축구 2차전을 해요. 그렇지. 2차전을 하는데 네. 1차전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쳐요. 우리가 예상만큼 이기지 못하면 2대0 이겼어요. 근데 자 2차전 우리 홈 경기지만 2차전에서는 우리 공격수는 다 빼. 수비수하고 골키퍼 6명만 내보내서 축구 그렇지, 경기를 그렇지. 했어. 우리는 네. 골은 안 넣고 골만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11명 중에 5명이 공격수 5명은 빼고. 그렇지. 수비수와 골키퍼만 내보내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6명만 남아서 이제 한다. 이게 검찰 쪽. 야구로 치면 한일전 야구 2차전 하는데 자 우리 공격 이닝은 안 할게요. 그렇지. 수비 이닝만 9이닝 동안 27, 9 먹는 동안 그렇지. 점수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우리 열심히 방어해 볼 거예요. 근데 우린 공격은 다 포기해요. 그렇지, 그렇지. 말이 됩니까? 오늘 한 차장검 출신 변호사도 이런 비슷한 스포츠 비유를 했더라고요. 대장동 일당은 손발이 묶인 채 방어만 해야 하는 검찰을 상대로 2심링에 오르게 됐다. 이게 정말 공격의 팔과 다리를 다 묶어놓고 이 2심 재판을 하겠다는 저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안 좋은 어둡고 음흉한 의도의 항소 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싱에서는 이제 1차전이 치러졌고 리턴 매치가 이제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한쪽 선수 홍코너는 손발 다 묶어. 팔을 묶고 요걸로 이렇게 그렇지. 방어만 하라는 거예요. 방어만 해. 이게 잘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 쪽 변호사가 마음껏 두들겨 패. 마음껏 두들기는 거죠. 사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얻어 터지란 얘기예요. 그렇지. 야구에서 공격이 있냐 가서 수비만 하면 점수를 계속 주란 얘기예요.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구도의 2심 재판을 하게 됐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참으로 제가 그 얘기도 드렸었죠. 지금 이 정부의 검찰 개혁, 소위 사법 개혁이 거악 횡재 서민 재앙이다. 그 말씀 여러 차례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짱들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거악이 횡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겁니다. 거악이 어떻게 횡재를 하느냐? 김만배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받은 1심에서 가장 주범이죠. 김만배라는 사람이 취했던 검찰의 공소장과 검찰의 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취했던 수천억의 이익은 이제 보호받게 됐습니다. 한 8년 정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도 한 8년 정도 감옥에 살고 나오면 김만배 씨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수천억이라는 그 검찰 공소장이 있기 때문에 보전 유지가 됐던 법원에 해서 일단 이 사람 재산 이거 압류해 주세요. 그렇지. 2천억이었어요. 네. 일단 2천억이 압류돼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 풀어줘야 됩니다. 네. 420매덕 이번에 인정된 액수 말고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자 누가 횡재합니까? 거악이 횡재합니다. 그럼 누가 재앙을 맞습니까? 사실은 그 돈이 그 수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그 중에 반이라도 환수돼서 그 2심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게 환수됐다면 성남도시공사로 가서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에게는 재앙, 그다음에 거악의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일당에게는 횡재. 이 결과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항소 포기만으로도 상당 부분 그 구도가 결정된 셈입니다.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과잉으로 말씀드리면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날을 목놓아 통곡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참그 7,800억을 추징하는 길이 이제 막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이던데 말이죠. 예. 근데 김만배 형량이 8년형인데 예. 이게 확정이 될지 아니면 이제 2심에 가서 깎일지 깎일 일만 남았죠. 깎일 일만 남았는데 깎일 일만 남았죠. 이제 그렇게 깎인다고 봤을 때 어찌 됐든 1년이라고 그래도 8년을 살고 나오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7,800억을
꿀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얼추 1년에 1,000억씩 버는 거네. 그러니까 예, 감옥에 있으면서 1년에 1,000억씩 버는 거네. 아침에 오늘 주진우 의원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그 양반 계산법으로는 하루 감옥에 살면 8년이 다 인정된다 해도 하루 감옥 살 때마다 2억씩 버는 거래요. 그렇네. 1년에 1,000억이니까 1년에 한 365 곱하기 1년에 그걸 조금 깎아서 한다 그래도 한 네. 730억 번다고 하면 최소한 1,000억. 2억이네. 최소한 2억을 예. 하룻밤 쿡 자고 나면 2억씩 버는 거예요. 예전에 왜 재벌 총수들 대기업 총수들 감옥에 가면 하루에 얼마다 뭐 황제 노역이면 하루에 얼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왜냐면 그 벌금 이런 거를 이렇게 예. 환영 유치하는 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예. 할 때 최대한 그 위에 이제 최소한 그거를 환영 유치를 막 몇 년씩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네. 위를 닫아 놓다 보니까 네. 결국은 하루치가 뭐 몇백만 원이다 몇천만 원이다 말이 많은데 지금은 하루 2억짜리 감옥 그러니까 생활. 김만배는 하루 2억짜리 징역을 살 뻔했는데 살고 지금 있는데 지금 예. 감옥에 있으니까 저것도 2심 대법원에서 이제 깎일 일만 그렇죠. 남았으니까 깎이면 이를 들면서 그 8년에서 만약에 4년으로 깎였다? 그러면 하루에 4억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뒤에 예. 사면 해버리면 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뭐 네. 당장 하루에 4억짜리 감옥 생활 네. 야. 4억이 아니라 그러네요. 한 하루 5억짜리 감옥 생활이 되는 될 수도 거네요. 있는 겁니다. 와. 그게 이번 항소폭이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지금 정말 뭐 나비 효과처럼 뭐 쓰나미처럼 불고 있는 일파만파 백만파의 영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저 신문 제목들이 오늘 10대 일간지가 한국일보 한 군데만 기획 기사에서 밑에 사이드로 빠졌고 다 일면톱이 된대요. 네. 제목을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대장동 항소폭이 7,800억 김만배 일당 수익 추진길 막혔다. 중앙일보 방탄 논란 불 붙였다. 동아일보 검 대장동 항소폭이 외압 논란까지 번졌다. 네. 자, 한겨레 신문도 음. 이 정보와 비교적 가깝다고 여겨지는 검찰 대장동 항소폭이 거센 후폭풍. 네. 경향신문 항소폭이 정치적 논란 확산. 세계일보도 항소폭이 후폭풍. 네. 장관총장 사퇴론 확산. 그러면서 사설들도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니냐. 중앙일보는 수사 사법 시스템 파괴 행위. 주어는 다 지금 항소폭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계일보 사설 누굴 위해 범죄 편까지 드나. 아. 서울신문 사설 국민 납득할 설명 누가 할 수 있나. 네. 한국일보 사설 상식박 항소폭이 외압전모 밝혀야. 네. 어떻게 보면 신문들이 진영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 네. 너무 심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장 실장 말씀 중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 쪽에서 그쪽에서 친명 쪽에서 바라는 것은 재판 정지가 아니고 이제 재판 종료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은 재판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검찰이 알아서 공소를 취하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작업들이 대장동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를 일괄적으로 취하시키려고 하는 빌드업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시켜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형사상 배임죄 항목을 폐지시키는 것. 그러면 면소 판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죄 자체를 없애버리는 죄 거죠. 자체를 없애버리는 여러분 거죠. 이해를 위해서 도와드리면 옛날에 헌재에서 간통은 위헌이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지는 순간 이미 간통죄로 기소됐던 사람들이 다 면소 판결을 받았던 딱 그 경우를 떠올리시면 죄가 없어지면 이미 그걸로 유죄인 것처럼 기소가 됐어도 면소 판결을 받는구나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 경우도 재판이 종료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다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종국 재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종국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도 원고도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한 상태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 예. 근데 그게 종국 재판 워낙은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격길로 쫙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가 되는 여러 재판들이 아시다시피 5개 재판에 12개 혐의로 지금 진행 중인
그 재판들을 하나씩 둘씩 각계격파로 이를테면 어떤 거는 이 죄목을 없애서 면소로 덜어내고 어떤 거는 공소를 취하는 식으로 덜어내고 어떤 거는 뭐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아예 1심에서 나온 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얹어가서 없애는 식으로 하다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건 이제 자꾸 그래도 이렇게 몇 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쯤 되면 봤지? 자 이렇게 검찰에 이 왜곡 수사가 많았고 그 수사 조작이 많았던 걸 여러분 보셨죠라고 강변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게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를 취하려고 해도 1심이 진행 중일 땐 취하해도 되는데 보통은 1심에서 뭐 유죄 판결이 나오고 항소심 넘어갔을 때는 취하 판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을 만들면 되죠. 왜냐하면 이 민주당과 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특별법이니까 그쯤 되면 자 이제 이걸 다 일거에 털자. 이쯤 여러분이 다 보셨듯이 이거는 굉장히 왜곡 수사가 많았다면서 특별법으로 최종적으로 털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1심 판결에 그때 장 실장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딱 핵심적으로 그 강조를 했던 이른바 성남시 수뇌부, 예.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차단이 됐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특경법 배임, 이해충돌 방지 위반, 뇌물 이것이 1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이게 무죄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위반 이것은 대장동 일당 5명, 이재명, 정진상 이 세 사람이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특경가법의 동일한 혐의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민간업자들이 다 무죄를 받았으니까 예.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을 특경가법상 유죄를 내리기가 매우 어색해지고 말았다. 원칙적으로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를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미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다툴 수가 없게 항소 포기로 꼭 발을 꽁꽁 묶어서 싹둑싹둑 잘라버렸다면 이제 새로운 진행되고 있는 정진상 그리고 재판은 중지되어 있지만 이재명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에서도 그 부분은 유죄라는 판결문을 쓰기가 매우 버거워진 거죠. 매우 버거워져 사실상 무죄가 났고 특히 정진상 피고인에 대해서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상 피고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도 인정했던 본인이 최측근인데 지금 정진상 실장이 결국 크게 받고 있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 받고 있는 요체가 혐의 요체가 특경가법과 등등의 배임 그리고 뇌물이에요. 이 뇌물이란 게 한 428억 중에서 그 돈을 약정을 했고 그 돈이 얼마큼 나눠가졌고 부분으로 뇌물이 구성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뇌물을 주기로 한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뇌물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정진상 피고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에 유동규 피고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검찰이 보기엔 이게 어떻게 무죄야 말도 안 돼 하면서 2심에서 딱 항소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딱뚝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법원의 판단의 근거는 뭐냐? 이건 뇌물이 아니라 범죄자 일당들의 수익 배분이었다. 아주 그렇게 빠져나간 거죠. 지극히 법리적인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그렇게 법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 갔으면 아니야 이게 뇌물이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유동규가 들어가 있는데 예. 유동규는 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뭐 기획 개발 무슨 본부장 기획실장이었고 예. 나중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까지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상위 서열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뇌물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아니 그거는 공동 이익을 배분한 거라 뇌물로 보긴 어려워라면서 뇌물 무죄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싹 잘라버리니 그렇죠. 같은 구조로 돼 있는 정진상 피고인의 뇌물 부분도 이제는 이 재판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무죄로 딱 싹둑 잘린 것 때문에 여기서도 가만히 있어봐. 저기는 무죄지만 여기는 정진상 피고인은 뇌물 받은 것 같아라고 이 다른 재판부지만 판결문 쓰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아니 그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김만배, 장 실장이 유동규 그 저쪽 자리에 누가 앉아냐면 정진상이 앉아 있어요. 내가 유동규한 김만배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형 노릇을 했거든요. 그렇죠. 유동규는 형하고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동규야 그리고 없는 자리에는 그 쓰레기 같은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이런 욕했던 거 옛날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동규한테 3억을 줬다. 예. 너 혼자 다 먹어 이게 아니거든요. 가서 진상이한테도 줘. 이게 다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진상은 성남시 공무원, 예. 여기는 준 공무원. 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도에 있었는데 정진상 피고인에 대해서 뇌물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뇌물하고 배임 중에 뇌물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럼 정진상 피고인은 배임 부분 남는데 지금 배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재판에서 이번 항소가 포기돼서 싹둑 잘린 이 재판에서 특경과법상 배임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됐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아마 이 재판에서 특경과법 배임은 다투기 어려울 거예요. 네. 거기다 더 나아가 지금 배임이라는 죄를 없애려고 하죠. 면접 판결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정진상 피고인은 배임과 뇌물 두 축 중에 뇌물 아웃, 배임도 이렇게 하니까 특경과법 배임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요만큼 남았는데 배임은 죄목으로 없어서 면접 판결 스르르. 그럼 정진상 피고인이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이 대장동 사건이 여러 가지 상당히 반칙과 부패가 많았던 것으로 1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남시 수뇌부라고 했던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핵심 실장 중에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가면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심의 어이없고 전례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반칙투성이인 항소 포기 사태가 정확히 뭘 노리고 있느냐? 정진상 피고인 전부 무죄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고 정진상 피고인이 무죄로 딱 거기서 잘리면 그 위인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건에 관한 유죄로 걸리기가 유죄로 이 포섭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의도가 뭔지는 저희가 그 사람 뇌 속에 안 들어갔으니 모르지만 이번에 항소 포기를 이렇게 법무부에서 검찰 대검의 항소 필요 보고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생각해 이놈들아라고 해서 항소를 포기시킨 이유가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고 근데 추측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제목을 한겨레마저도 거센 후폭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 이건 너무하는 거잖아. 재판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 너무하는 거잖아. 정말 한 사람 방탄하려고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아마 지금 월요일 이 시간에 특히 좀 늦게 주말에 다른 데 갔다 오셔서 월요일 아침부터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정말 일단 정진상 피고인은 이렇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가 썼던 것처럼 7,800억 추징의 길이 막혔다. 거하게 수천억이 보존돼서 하루 감옥 살 때마다 최소 2억 원 최대 3, 4억씩 돈을 타박타박 버는 일을 항소 포기로 만들어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환수해서 서민들한테 돌려줬어야 되는 거를 저렇게 나쁜 사람들 주머니에 계속 놔둬주는 게 맞는 거야?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제가 스스로 조금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정말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예. 지은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없어지지 않느냐? 저렇게 집권 여당과 뭐 집권 세력들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을 쳐도 예. 가령 2028년에 국회의 구성비가 지금하고 달리 완전히 반전이 된다든지 정권이 그 이듬이듬해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예. 국회에서 진실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예. 거기에서 지금 진행됐던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예. 그때 또 특검 꾸리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준비한 타임라인 그 준비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예. 우리 장원준 실장께서 그 타임라인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부터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그다음에 어제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핵심만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날 저희도 그때 보도해드렸던 대장동 일당 5명, 그러니까 유동규, 김만배 등이죠. 네.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진상 실장 포함 안 됐습니다. 그건 별도 재판이니까 네. 징역 4년에서 8년 나왔습니다. 예. 배임은 유죄, 액수 산정이 어려워서 가중처벌, 그러니까 특경과법 적용은 안 했어요. 네. 428억 원 약정은 사실인데 뇌물은 아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고 특경과법상이라든지 그 비밀 유지를 하지 않고 했다는 것 때문에 추징금이 7천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주장들은 일단 1심에서는 배척이 된 겁니다. 네. 11월 3일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저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자, 수사팀 공판팀 모여서 이거 항소해야지. 그러니까 뭐 일부 유동규는 구형보다 높이 나왔지만
뭐 김만배 등은 김만배 예, 그다음에 남욱 등은 정영학. 예, 정영학은 예. 저 구형보다도 3분의 2 수준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일부가 무죄로 무죄가 심지어 나왔으니까. 무죄 나왔으니까. 예. 자, 그래서 11월 5일 저게 이제 한 뭐 목요일쯤 뭐 수요일 목요일쯤 되겠죠. 네. 중앙지검 수뇌부도 그러니까 검사장 등도 항소제기 방침 결정. 그래서 네, 이제 저 5일은 수요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수사 공판팀이 자 중앙지검 이제 결재도 받았으니까 대검에 이제 항소해 주세요. 항소 승인해 주세요. 그렇지. 자연스러운 절차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6일 오후에 저기 이제 목요일입니다. 예. 저때 대검에서 중앙지검의 추가 법리 검토 잠깐 저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난 저게 거죠. 이제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요청했다는 그 라고 대목입니다. 알려져 그렇습니다. 예, 뭐 판결문에서 지적받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줘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자, 그래서 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2시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 4차장 이준호 차장 항소장 결재 완료. 네. 정식 결재가 난 겁니다. 아, 저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대개는 그래야죠. 네. 네. 근데 그날 금요일 7시 반에 저녁에 중앙지검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항소를 불허했어요. 그럼 저 와중에 네. 그러니까 저 시간대 와중에 대검에서도 법무부에는 저희 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아까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에서 신중해. 신중해. 야, 신중해. 아, 그렇지. 야면 신중해. 신중해. 라는 신호가 갔을 거예요. 네. 저 그게 시간대겠죠. 정성호가 노만사가한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 법무부 뭐 그 중간 간부가 반부패부장한테 한 얘기인지 이건 차후에 예. 이제 차차 밝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게 뭐 정성호 노만석 사이에 직접 통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쿠션 쳐서 갔더라도 결국은 대검에다가 저런 얘기를 취지를 전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식으로 그 수사주의를 한 거냐 아니냐 그것도 이것도 굉장히 따져야 중요하다는 되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7시 저녁 7시 반에 저런 조짐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자 이제 이거 빨리 그럼 밤 12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지검 실무진은 항소장을 접수하려고 법원에서 대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11시 20분경에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팀한테 야, 대검에서 불허하고 검사장도 우리 중앙지검장도 안 된다는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2차장이 다시 마지막 7분을 남겨놓고 네. 이준호 4차장이 다시 정진우 중앙지검장하고 통화한 다음에 수사팀에 야 우리 검사장이 불허한다. 그래서 결국은 항소장을 못 내고 12시가 지나서 야. 항소가 포기가 되는 그러니까 저 때가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갈 때라서 네. 그렇게 사람들이 몰랐습니다만 저게 이제 토요일 날 알려지고 특히 일요일부터 막 들끓기 시작한 그 사건의 단초가 저런 플로우 차트로 지나갔었고 자 그다음 거 그렇죠. 그래서 8일 0시 금요일 밤 12시 토요일 0시 항소 시한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되니까 그다음 이제 들끓기 시작하니까 아마 저 사이에 아까 우리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가 노만석 대행의 대검에게 야 너희가 했다고 독박을 써라 좀 총대를 매라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 추정입니다. 네.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무부 의견 참고 후라는 단서를 달아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내가 결정한 거야라고 본인이 총대를 매줬어요. 네. 책임하에. 예. 예. 내 책임하에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그리고 지휘는 존중해야 되지만 중앙지검은 의견이 달랐다. 우리는 이거 항소하자 그랬다고 일단 의견을 밝히면서 네. 사의를 표했어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대검의 뜻도 항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처음에는 대검과 중앙지검이 뜻이 같았어요. 이거는 당연히 항소해야지. 뭔 얘기야. 그렇지. 무조건 항소지. 만장일치 항소. 자 도장까지 꽝꽝꽝. 자 빨리 항소하자. 법원에서 내야 되는데 법무부 쪽 아니면 어느 윗선에서 연락과 압력을 받은 그 신호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대검에 날라와서 신중해. 야 신중해. 잘 생각해봐. 어쩔 거야. 어떻게 험한 꼴 당할래? 이건 자원 뇌피셜입니다. 이런 압력이 있었는지 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야 그거 내지 말아야 안 되겠다야. 이래서 결국 안 내는 그렇지. 한국 사법사상 이런 사건을 이렇게 무죄가 일부 나오고 이렇게 형량이 나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렇게 1심 판결 보고 2심에 항소를 안 낸 거는 없답니다. 전례가 없답니다.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는 그 죗값을 치르지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 기소가 시작된 재판은 여간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라는 믿음 또한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 그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사건, 항소 포기 사건 이게 뭐 누가 먼저 책임을 물었느니 안 물었느니 마치 핑퐁 게임 하듯이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대검 법무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일부들의 그 마치 탁구 경기 하듯 핑퐁 게임이 오고 가는 정황까지 있었는데 오늘 11월 10일 이 시간 현재도 새로운 뉴스가 계속 속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속보가 나올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지요. 그 넘어가기 전에 그냥 예. 말씀하시죠. 하나만, 예. 이제 김병기 그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저희가 알고 있죠.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의 혼자 외줄타기처럼 혼자 그 단독 행동을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네. 있죠. 자, 이거 관련해서 국민 앞에 최소한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 항소 포기를. 네. 그러면서 오히려 역공입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의 만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정치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 제가 아까 거기서 말이죠. 예.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들의 만행. 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굵은 활자로 눈에 들어오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한 그 반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소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이런저런 기소 자체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이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 검찰의 왜곡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게 자 대통령실을 제일 잘한다는 김명기 원내대표는 전 이건 너무 오바 같은데 지금 이 국면에서 오히려 야 이거 봤지 이번 1심에서 자 검찰도 이제 뒤늦게 반성하고 항소 안 했어. 근데 봤지 이거 다 왜곡 수사야. 다 무리한 기소야.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 진술 강요하고 조작 수사한 억지 기소였어. 낱낱이 진상을 밝힐 거야라고 오히려 더 큰 깃발을 들고 나섰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검찰에 지금 친윤 검사가 있습니까? 다 네? 좌천돼 있거나 다 옷 벗고 나갔죠. 예. 다 좌천되거나 옷 벗고 나간 한 줌도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한 털도 안 될 수도 아니 있어요. 그런 대목이 저는 탁 귀에 거슬리던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나머지는 다 정치적 수사라고 치더라도 예. 아니 어떻게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검사들의 만행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들은 2,300여 명 우리 현직 검사들이 어떤 심정일까? 그렇지 않아도 검찰청 없어진다 하니 이제 갈 곳 몰라 하라. 우리 고향이 없어지는구나. 우리의 집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다 젖어 있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너희들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리스크를 임기 중에 빨리 방탄이 아니라 해소시키겠다. 완전히 다 털게 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언사를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데 이게 후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제목 하나만 소개하고 이제 부동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계산에 따르면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 5,700억, 남욱 1,000억 고스란히 챙겨 땡땡땡 뇌물무죄도 확정. 김만배 5,700억, 남욱 1,000억을 고스란히 챙겼답니다. 아유. 예, 오타니보다 이런 일이 오타니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예, 김만배 씨. 어떻게 제대로 물주기를 잡아갈지 이제 이번 주 뭐 11월 말 뭐 예산 국회가 아니라 항소 포기 국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